대출을 30조 원 더 풀겠다고 한 그 달에 금리는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 사이 2030 세대가 산 빌라와 연립은 8,428건, 1년 전보다 67%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집을 짓겠다는 계획에는 30대가 가장 크게 반대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나온 주거 뉴스를 날짜 순으로 이어보면 그 사이가 보입니다. 먼저 숫자입니다. 7월에 서울에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을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30대로 5,976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산 곳은 노원과 은평, 강서였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의 매물에 나온 금매 호가는 44억 5천만 원과 78억 원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두 이야기가 따로 돌고 있는 겁니다. 왜 밀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올렸습니다.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 원의 대출 여력이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금리는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3.18%로 6월보다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은행이 그 위에 얹는 목인 가상금리도 6월 평균 3.27%로 2019년 7월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은행들이 든 이유는 총량 관리입니다. 결과만 놓으면 이렇습니다. 빌릴 수 있는 자리는 30조 원만큼 늘었고 그 돈에 붙는 값도 함께 올랐습니다. 창구도 그때 닫혀 있었습니다. 농협은행은 6월 1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멈췄고 80일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 사이 창구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자기 신용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해마다 가계대출을 얼마 이상 늘리지 말라는 한도를 받습니다. 그 통이 차면 개인 사정과 상관없이 창구가 닫힙니다. 다만 함께 걸어둔 다른 빗장은 그대로입니다. 1인당 신용대출 1억 원 한도, 그리고 집값 대비 한도를 더 받게 해주는 모기지보험의 신규 가입 중단은 유지됩니다. 둘째는 전세입니다. 전세를 놓던 집이 월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0만 원을 넘었습니다.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그 월세 물건을 다시 전세로 바꾸겠다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구에 맡기고 기구가 그 돈을 굴려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로는 매달 74만 원이 53만 원이 됩니다. 다만 그 돈은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공급에 쓰는 기금을 만들어 대출로 굴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받는 수익률은 4.35%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인 4.7%보다 낮습니다. 올해 시범 물량은 500호입니다. 전세를 공공이 떠받치는 방식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2007년에 시작한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아래로 최장 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 20년이 내년부터 차례로 끝납니다. 만기 가구는 2027년 310가구에서 2031년 4170가구로 늘어납니다. 5년 사이 13배입니다. 계약서에는 최장 20년, 분양전환 불가라고 적혀 있고 서울시는 그 조건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8월 5일에 나온 방침을 보면 만기 가구를 위한 대체 공공임대를 확보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고 어떤 유형을 몇 채, 누구부터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발표에 다른 숫자도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해마다 400채 이상 나오는 만기 물량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가는 사람이 갈 집은 검토 중이고 비는 집을 어디에 쓸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20년짜리 대책의 끝이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책입니다. 8월 7일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펫버스를 청년 주거로 쓰자는 글을 올렸다가 2시간 30분 만에 지웠습니다.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6일 뒤인 8월 13일,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놨습니다. 2억 원을 연 3%로 30년 빌리면 매달 85만 원, B아파트 평균 월세가 80만 원이니 월세 내듯 집을 사라는 겁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 B아파트입니다. 연간 3조 원 규모로 2년 한시이고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숫자만 보면 5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월세는 계약이 끝나면 떠날 수 있고 30년 대출은 30년 동안 남습니다. 85만 원은 원리금이지 총비용도 아닙니다. 취득세와 수리비는 따로입니다. 8월 15일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페버스 다음은 빌라냐? 같은 주의 반응이 가장 컸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8월 1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2015년부터 막아뒀던 개별실 욕조를 허용하고 책상을 두라는 의무는 없애는 내용입니다. 반응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관련 영상이 각각 40만, 27만, 23만 회를 넘겼고 한 기사에는 댓글이 2,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주요 매체 제목에는 조롱이라는 말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1인 가구가 실제로 사는 집이 됐으니 현실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에서 방 넓이도, 창문 기준도,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방도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방에서 책상이 빠지고 욕조가 들어옵니다. 넓이는 그대로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방에 욕조를 넣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좁은 방에 욕조를 넣으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9일 뒤인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는 세금입니다. 지금은 집이 한 채면 정부가 매기는 집값인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개편안은 이 선을 둘로 나눕니다. 그 집에 살면 14억 원, 살지 않으면 9억 원입니다. 부총리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안 사는 이유입니다. 정근으로 회사 근처에 세를 얻은 사람, 부모를 모시러 옮긴 사람, 아이 학교 때문에 옮긴 사람도 서류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됩니다. 예외는 5가지가 있고 인정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입법예고에는 8월 11일까지 4,3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고 대부분 예외를 넓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인 8월 13일에 예외를 넓히는 조정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매물은 늘었습니다. 8월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1,650건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8월 3일보다 2%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구에서 늘었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늘어난 곳은 서초 5%, 강남 3.7%, 성동 3.3%였고 줄어든 곳은 도봉 5.8%, 중랑 2.8%, 금천 1.4%였습니다. 값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8월 17일 기준 주간 조사에서 서초는 0.09%, 강남은 0.05% 내렸고 같은 주의 성북은 0.45%, 중랑과 서대문은 0.44% 올랐습니다. 매물이 줄어든 곳에서 값이 오른 겁니다. 마지막이 8월 25일입니다. 서울시민 1000명에게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것을 묻자 반대가 63.9%였습니다. 가장 크게 반대한 쪽은 30대로 67.1%였습니다. 반대 이유 1위는 미래 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81.2%, 찬성 이유 1위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69.3%였습니다. 다만 이 조사를 의뢰한 곳은 서울시입니다. 협상 당사자 한쪽입니다. 법은 이미 한번 미뤄졌습니다. 8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서울시장과 주민 반발로 유보됐고 8월 26일이 다음 문턱입니다. 그 법이 다루는 것은 공원 본체가 아니라
공원 바깥에 흩어진 캠프킴 같은 부지의 녹지 기준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캠프킴에는 2,5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두 번째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을 논의합니다. 밀려난 청년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그 부지에 30대가 가장 크게 반대한 셈입니다. 본체에 집을 짓느냐는 그 뒤 협의로 남습니다. 2주를 이어보면 순서가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밀린 사람들이 먼저 빌라로 옮겨갔고 상품과 대책은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정책이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옮겨간 자리에 맞춰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볼 때 서울 전체가 아니라 내가 보는 자치구의 매물수를 봅니다. 둘째, 내 대출이 변동형이면 다음 금리 변경일이 언제인지 봅니다. 코픽스는 모든 은행이 같은 값을 쓰고 은행마다 갈리는 것은 가상금리 쪽입니다. 셋째, 집이 한 채라면 공제 기준이 거주냐 비거주냐로 갈립니다. 안 사는 이유가 5가지 예외에 들어가는지, 그 기간이 3년을 넘는지 봅니다. 이 채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2주 동안 나온 대책은 밀려난 자리의 기준을 맞추는 쪽이었지, 밀려나는 것을 멈추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난의 당사자로 지목된 30대가 새 공급에 가장 크게 반대했습니다. 집이 더 필요하다는 것과 여기에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한 셈입니다.